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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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까? 너 이렇게 환대를 해줘. 안녕. 아이고 좋아서 그래? 너무 귀엽다 너네. 안녕. 뭐야? 오자마자 장난감 물고 오는데요? 네, 좋아해요. 안녕. 너가 사람 제일 좋아하는구나. 지금 이 친구가 나무. 네, 나무. 깐두, 기동이의 오빠이자 형인 첫째 나무. 몸집은 작지만 덩치 큰 동생들을 휘어잡는 서열 1위 나무까지 총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니네. 딱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애들끼리 성격이 다 다른데 네. 들어오는 순간 좀 안정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이고 애들 너무 이쁘다. 표정도 좋고. 자. 우와.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저희 아이들이랑 놀러 네. 다녔던 사진들이. 많이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건 나도 너무 이쁜데? 수영하는 거 봐. 네, 바다수영. 와 이건 진짜 그림이다. 아이 기둥이 웃는 것 봐. 되게 부럽네요 이런 거 보니까. 네, 저도 예전에 세상이랑 이 8마리 웰시코기랑 산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 세상이가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해. 막 호리호리하고 제 별명이 이렇게 영덕대게거든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그래서 막 그런데 위험한데 못 갈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저보다 더 잘 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데를 세상에 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저 바쁘다고 못하니까 좀 이런 거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멋진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보호자와 깐두 기동이. 그럼 이번에는 설쌤과 함께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대박이다. 와. 너무 멋있다. 깐두와 기동이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백패킹. 녀석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지만 몸이 힘든 건 감수해야 합니다. 저 몇 킬로 나가요? 저 가방이? 보통 한 18kg 정도 되고 이제 겨울에는 20kg 정도 되고 18에서 한 20kg 왔다 갔다. 그거를 들고 중대형견 아이 2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저렇게 다니면?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어딜 가든 일단 가방이 너무 무겁고 그쵸. 산에서 자야 되니까 네. 1박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길이 편하거나 시설이 좋은 곳들은 찾는 사람들이 많아 반려견들과 함께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인적 드문 설산이나 험한 바위산, 깊은 계곡 같은 오지를 주로 찾아다녔는데요. 완전 오지로 이렇게 백패킹을 다니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친구의 에너지를 풀어주려면 어쨌든 야외 활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산을 사람 없는 데 다니려면 지방에 좀 멀리 이렇게 야산 이런 데 다녀야 돼요. 오지 같은데. 거기서 자려고 해도 숙소가 없어요. 대형견 받아주는 숙소를 찾으려면 또 너무 힘들어요. 펫플랜들리라고 해서 가면은 뭐 15kg 이하만 뭐 입장 가능하거나 이제 큰 개들은 아예 입장을 못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과도기인 것 같은 게 맨날 이 맞아요. 조그만 강아지만 키우다가 큰 강아지를 딱 보니까 약간 외계인처럼 보는 거죠. 되게 무서워해요. 왜? 외계인처럼 보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존재로 보는 네. 경우가 많고. 기동아, 엄마 안 데리러 와도 돼. 올라가. 어릴 적부터 백패킹을 다녔던 기동이는 등산에 아주 능숙합니다.
뭐 하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지금 기동이 발 좀 만져도 괜찮아요? 네. 기동아. 제가 뭘 보고 싶었냐면, 기동아, 지금 우선은 산책과 산행을 많이 한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데, 그냥 일반적인 산책만 잘하는 아이들은 이 2번, 3번, 4번, 5번만 짧아요. 지금 되게 짧죠? 네. 기동아, 한 근데 번도 우리 잘라준 적이 한 번도 잘라준 적 없죠? 네. 이것도 잘라준 적 없죠? 네. 근데 이 정도라는 건 뭐냐면, 저런 바위나 오르막을 올라야지 이 엄지 1번 발톱이 갈려요. 이 1번 발톱이 원래 하는 역할 자체가 오르막 같은 거 갈 때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톱 깎기 싫어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 교육으로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발톱 못 깎는 애들한테 산도 좀 타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갈린다고. 깐두와 기동이에게는 험한 산길을 다니는 것도 우거진 수풀을 헤치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 사람들은 이상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애들 관절이 안 좋은데 이렇게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았고, 이제 혹한기 때 이제 겨울에도 이제 산에서 자니까 엄마가 이런 데 좋아해가지고 너네가 괜히 억지로 따라다닌다, 추운데 고생한다 이러고 옆에서 지나가시고 그래요. 네. 저도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행복한 방법은 모르고 얘네들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싸매고만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다 위험하고, 맞아요. 뭐만 하면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아지들이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회화고, 사회화 시기 때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좀 두라고, 애들 좀. 얘네들이 스스로 경험해보고 느껴봐야지 맨날 뭐만 할 때 안 돼, 위험해, 하지마 이러니까 이 세상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아지를 그렇게 키워. 네.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저런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엉덩이 근육과 이 허벅지 근육이 강해져야지만 나중에 이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 기동이가 제가 항상 자랑하는 건데, 그쵸? 뒷다리. 아, 대박이네. 너. 와, 대박. 장난 아니에요. 서 있을 때. 기동이는 와, 너 진짜 어릴 때부터 산을 많이 타가지고. 이거 깎아놓으면 이 하체를 그거 보면 약간 마동석 느낌 나겠는데, 너? 기동이보단 덜한데 얘도 꽤 있어. 좋아. 이 앞쪽 근육이 되게 좋네요. 깐두 기동이 건강은 모두 이상무. 걱정은 마시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좋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동이랑 깐두의 성향과 잘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나무는 그래서 백패킹을 안 가요. 그쵸.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나이가 11살이고 네. 지금 보면 눈에도 이제 핵경화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고, 에너지도 점점 떨어질 거고, 그리고 나무는 워낙 소형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슬개골 탈구나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은 네. 확인을 해보고 한다거나 조심은 좀 해야 돼요. 아직까지 큰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로 인적 드문 곳들을 다니다 보니 보호자는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하지만 우거진 숲길을 다니다 보면 진드기에 물리기도 하고 풀독이 오르거나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갖고 다니시는 응급 키트도 있으시면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만약을 대비해 늘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다는 보호자의 안전 키트. 빠진 것들은 없는지 설쌤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근데 한 요 정도밖에 안 갖고 네네네. 다녀요. 그냥 소독약이랑 붕대랑. 오케이. 한번 볼게요. 오케이. 소독약. 이거는 딱 색깔로 보니까 헥시딘. 네. 네, 헥시딘이나 포비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맞아요. 가위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조그만한 클리퍼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요. 안쪽에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털이 이제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응급처치를 할 때도 그쪽 털을 깎아만 줘도 훨씬 좋거든요. 아, 네, 이거 꼭 있어야죠. 우리 코반. 네, 코반. 네, 이게 이 압박도 할 수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항생제 연고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새나개에서 준비한 안정 키트를 꺼내봅니다. 설쌤,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보면 우선 장갑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우리 손도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괜찮은데 상처에 이 오염된 손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라텍스 장갑 같은 것들 가지고 다니면 좋고요. 인공 눈물 같은 거, 눈세정제. 왜냐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애들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고 애들이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 이 인공 눈물 같은 거 강아지 같이 써도 되거든요. 강아지 써도 되는지 몰랐어요. 써도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다니면 응급키트로 가지고 다니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찐드기 때문에. 찐드기 산행하면서 보였을 때 딱 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이걸 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피부에 박혀 있을 때요. 이게 바로 떼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잡아 떼게 돼요. 떼야 돼요. 아, 바로. 네, 떼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 했죠. 뗐을 때 이빨만 붙어 있게 되면 네, 그 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떼야 된다. 아니에요. 보이는 순간 떼야 돼요. 48시간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진드기 안에 있던 바베시아나 이런 원충성 질병들이 몸으로 넘어가서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눈에 봤을 때 얘가 언제 붙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입까지 정확하게 떼기 위해서 이런 핀셋들이 필요한 거예요. 뽑을 때 몸통만 잡고 뽑으면 안 돼요.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은데 최대한 피부 밑에까지 윗부분을 잡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끔 이 피부까지 같이 이렇게 딸려 네.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떼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찐득이 빼서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밖에 버려요. 아, 밖에 버리면 안 되죠. 테이프에 테이프에 붙어. 붙여놔야 돼요. 테이프에 붙여서 저는 아예 접어버려요. 안 그러면은 옆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걔가 다시 붙는 경우들이 생겨요. 찐득이가 항상 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때 중요한 건 끝이 뾰족한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자로 뭉툭한 거. 진드기 제거용 핀셋은 이렇게 끝이 뭉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체온계도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건 사람한테도 그렇고 강아지한테도 그렇고 얘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체온이잖아요. 강아지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직장 체온을 재는 이렇게 생긴 체온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정상 체온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37.5도에서 39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39.1도까지를 정상 체온으로 보는데 39.4가 넘으면 이거 진짜로 열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몇 개 조금 더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혹시 다쳐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깊게 베이거나 그래서 출혈이 좀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압박 꺼즈 같은 걸로 5분 동안 누르고 있으세요. 5분 뒤에 딱 뗐다. 출혈이 멈췄다. 그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딱 뗐는데도 출혈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병원 가야 돼요. 반려견과의 야외 활동을 계획한다면 안정 키트 꼭 챙겨주세요.
아주 잘했어. 시원해. 아이 시원해. 깐드 수영 좋아하는구나.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바다 수영하면서 뭐 이렇게 좀 오해받고 이런 것도 있으세요? 이제 소금물이니까 애들한테 안 좋지 않냐. 네,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게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않긴 하지만 어쩌다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개가 왜 바다에 들어가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야,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왜 다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개를 싫어하니까 그냥 다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피부에 안 좋다? 아니 사람은 그럼 왜 들어가지? 피부가 더 약하긴 해요. 네. 우리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제로 바닷물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오해예요. 오히려 피부에 더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근데 단 뭐 리트리버나 이런 수영에 좀 특화된 견종들은 이 털이 약간 기름져요. 네. 그래서 약간의 방수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근데 깐두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이중모고 바닷물 수영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냥 물로 한 번 정도만 헹궈주면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녀석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세상이 불안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함께하는 세상 자체가 안정되고 재밌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런 풍경들을 되게 잘 즐기다가 잠 잘 때까지 이렇게 구경하고 그래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고 나면 나른해진 몸을 보호자에게 맡긴 채 행복한 밤을 보냈던 녀석들. 형아, 다리 안 아파? 마사지 해주시는구나. 마사지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마사지는 잠깐만.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있어봐. 기동. 기동. 옳지. 아이고. 아 귀여워. 그냥 손 가는 대로 이렇게. 맞아요. 사실 마사지에 딱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과하게 운동하기 전에도 조금은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 후에도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으면 더 기능적으로도 좋아지고 불편함도 이 수그러드니까 한번 운동하기 전에 하는 마사지랑 운동 후에 하면 좋은 마사지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부드럽게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사지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경찰법이라는 마사지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해벅적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의 결대로 요 끝을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밑으로 이 결대로 또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운동하기 전에는 이 경찰법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운동 후에 하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많이 이제 좀 뭉쳐 있겠죠. 아까는 이렇게 손 끝으로 조금 이 결대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 이 손 밑에 쪽 부분으로 약간 압력을 더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사람 근육 풀어줄 때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그리고 애들이 또 여기에 무리가 많이 가요, 사실. 내리막. 우리 사람은 쇄골과 팔배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쇄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의 이 견갑골 이 부분이 근육에 그냥 붙어 있는 형태라서 많이 뛰거나 체중이 많이 부하가 될 때 여기도 좀 이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쪽 주변 근육들도 같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시원해요, 기동님. 너무 이쁘다. 애정이 듬뿍 담긴 마사지를 받으며 신나는 하루를 마무리했던 녀석들. 정말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애들 열심히 놀고 푹 자고 있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걸 보려고 제가 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 진짜 행복하고 뿌듯해요. 제가 요즘 사자성어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피계 행계라고.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 네. 보호자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할 게 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저렇게 잘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백패킹에 대해서는 제가 배워야 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그 안에 우리 반려견들과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그런 지역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육적으로 콜백,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렀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콜백 교육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도 등산 갈 때 이 초콜릿바 같은 거 가지고 다니듯이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그런 단백질 바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면 훨씬 더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아이들과 백패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후 보호자는 또 다른 풍경을 찾아 백패킹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처럼 아이들 계속 건강하고 애기들 이제 더 좋아하는 거를 찾아주고 싶어요. 지금처럼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새나개가 언제나 응원할게요.